2015년 2월 5일 새벽 2시밖에 안 됐어요. 2시 20분이네요. 예. 저는 한참 됐어요, 일어난지. 잠을 충분히 잤으니까 벌써 세수하고 면도까지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세수하고 면도하고 나와야지. 어제 저는 한 13, 14년 병상에 있는 아주 친한 분의 연락을 받고서 만나고 왔어요. 걷지를 못해요. 한 발자국도. 부인이 참 연료상 받아야 될 분이죠. 자기 콩팥을 하나를 줘가지고 몇 년 잘 썼는데 그게 이제 기능이 또 다 돼서 지금은 투석을 일주일에 3번해요. 얼마나 부인이 그 지극정성으로 남편의 건강을 챙기나. 남편은 실망해요. 나 같은 사람, 걷지도 못하는 사람 얘들 엄마가 왜 이렇게 챙기는가. 내가 더 살아 뭘 하는가. 나를 만나면 그 속내를 자주 털어놔야죠. 자주는 못 가도 한 10년 넘게 거의 한 달은 안 되고 한 2-3달에 한 번은 가요. 이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 많이 알던 사람들이. 다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뭐 그 집이 뭐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지만 또 부자도 아니고 부인이 식당을 해요. 남편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챙기는가. 냉장고에 가보면 하여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든 영양소를 다 갖춰 건강해요. 단지 걷지를 못하는 것 뿐이지 눈빛도 좋고 얼굴색도 좋고 말도 제대로 하고. 그런데 내가 사는 존재 이유가 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울어요. 참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애 엄마가 이렇게 식당에 가면서 너무 잘하는 것이 나는 정말 몸들 바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그러니 제가 그 여러 번 그 같은 말을 듣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럴수록 살아야 된다. 왜 살아야 되느냐. 남편이라고 그렇게 극진히 보살피는데 그 남편이 내가 보살핌으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그 친구의 부인에게는 최고의 가치다. 그게 존재 이유다. 자기가 그 존재 이유가 되는 그걸 빼앗고 당사자가 딱 세상을 떠나버리면은 얼마나 허탈하겠느냐. 그 정성 뭐가 되느냐. 꺼져가는 생명 같더라도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그를 보살핀다는 것은 콩팥을 주듯이 자기에게 그 있는 모든 것을 아픈 남편을 위해서, 애들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은 뭐가도 비교가 안 된다. 그거를 저버리면 안 된다.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여러 번 그 말을 했더니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상심도 벗어났어요. 참 제가 우리 둘째 송은이가 아파가지고 이 새벽 종 소리, 기도의 종을 울리잖아요. 송은이가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아직 학교는 못 가고 영상에 나가서 할아버지 이렇게 하고 부르고 손도 흔들고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때 또 덮쳤지 않습니까? 우남이가 또 아팠잖아요. 우남이가 한 서울대학병원에 한 10일, 11일 그 정도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틀 전인가 사흘 전인가 산소호흡기를 뺐어요. 뺐는데 가래가 꽉 차가지고 아주 얼마나 마음을 졸이는가. 그렇게 하고 그 후 어떻게 됐는가 아직 몰라요. 어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가슴이 타서 딸한테 전화를 안 했고 딸도 아직 전화가 안 왔대요. 단 생명은 건졌다. 그런데 남은 것은
그 펄펄 뛰고 멀쩡하던 나이가 이제 장애가 어느 정도가 후유증이 어느 정도로 뭐 한두 달에 낫는 개념이 아니고 1, 2년 뭐 1년을 치료할지언데 그것이 걱정이다. 그래도 살았으니 다행이다. 예.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안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 병에 대해서는 어제 만난 그 친구가 참 병 경험이 많으니까 병원 생활만 뭐 입원 생활 한 발짝도 모르게 병원은 별걸 다 경험했죠. 자기 몸도 그렇고. 바람을 쐬러 갔습니다. 대청댐 쪽으로 쭉 차를 타고 예전에 아프지 않았을 때 둘이서 참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둘이 그렇게 마음이 맞았어요. 그 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이제 차를 타고서 전국을 동해안도 몇 박 며칠을 이렇게 돌고 애인 같았던 사람이 어제도 그 만나가지고 우리가 진주로 산청으로 그렇게 그 현장에 있어서 다닐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넘어다니던 그 60년 고개, 신풍령 고개, 뭐 눈이 와서 60년 고개에서 눈 속에 갇혀서 그 휴게소에서 잠을 자는 일도 있고 전국을 다니던. 그런데 한 10여 년 저렇게 병원에 있으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어제는 차에다가 그 휠체어를 싣고 가서 식당에서 휠체어에 쉽게 밥을 먹고 굴비빔밥, 굴돌솥밥 그걸 먹고 그렇게 하고 또 휠체어를 다시 싣고 대청댐으로 가서 현암정에 가서 또 휠체어 꺼내서 태워서 커피를 마시고 번데기도 2,000원씩 사니까 많아서 둘로 나눠서 번데기도 사가지고 대청댐을 바라보면서 휠체어에서 그거 다시 휠체어에 태워서 휠체어 접어서 한 발짝을 못 걸으니까 아주 마음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그 병원에만 있는 사람을 차에다 싣고 조그만 차지만 대청댐 맑은 공기와 저도 그 오랜만에 그거 가봤어요. 그 미소하고 그 촬영하느라고 문화자든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가본 건데 아휴 얼마나 속이 답답했었을까. 그 다니기 좋아했던 사람이 갇혀가지고 있었으니 그래서 어제 그렇게 보냈는데 하는 말이 이제 손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손자 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요즘 아이들은 할아버지에 관심 없다. 왜 관심이 없느냐? 부족한 게 없기 때문이다. 나도 딸이 있지만은 아들이 있지만은 하여튼 걔가 10살 우리 큰애하고 같아요. 10살 되도록 단 한 번도 일요일날 어디를 안 데리고 나간 적이 없대요. 어디 뭐 용인 어디를 간다, 무슨 자연농원 간다, 뭐 무슨 뭐 수목원 간다, 무슨 뭐 어디를 간다, 관광지를 간다. 하여튼 매주 간다. 자기가 한 주간도 그냥 보내는 날이 없다. 애 데리고. 애가 하나니까 아니 그저 이제 둘 됐네. 요즘 그 부모들이 먹고 하는 일이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는 거다. 그 얘기도 왜 나왔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 그 미국 가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서 이제 4명인데 5명으로 늘었다. 1명 더 늘었다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그 미국까지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 엄마들 참 자식 사랑 극진하다. 이게 좀 감동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감동. 근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쿡 찔렀어요. 우리 애들 엄마, 아버지 대단하지. 그러니까 툭 던지는 말에 하나도 대단한 거 아니다.
다 한다 다. 이 세상 엄마 아버지가 자식이라면은 우리 애도 뭐 한 주간도 안 빠졌다 10년을. 거의 지금 다 그렇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잘해준다. 너무. 그러면 애들이 그걸 아느냐 모른다. 좀 부족한 게 있어야 고마운 걸 아는데 뭐든지 그냥 넉넉하게 해주니까 구경 관심 없다. 왜? 너 매주 하는 거니까. 차 타고 여행 그것도 우리 같으면 막 어디 간다면 설레고 그분들은 궁하니까 그런 것을 즐거워했지만 걔들은 넉넉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냥 집어내버린다 이게. 미국 아니라 뭐 달나라를 간데도 별로 그까지 감동이 없다. 왜? 배부른 놈한테 뭘 주나 마나다. 뭐 반뜩 먹고 영양이 골고루 배기는 놈한테 이거 한번 소고기 먹어봐. 소고기 그까니까 아무리 뭐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관심 없다. 애들이 너무 풍족하다. 그래서 감사를 모른다. 야, 그거 참 이런저런 그 친구가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예리해요. 참 그런 해석도 있네. 일찍 잠이 깨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사드 패트리어트 3 그게 뭡니까? 요격 미사일이에요. 요격 미사일. 북한 핵이 노동 미사일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발사되자마자 가서 때려 부시는 거 사드. 그거는 반경이 1,000km 이상을 떠오르면 알아. 먼저 가서 때려치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백두산 밑에서 폭탄이 딱 날아올 것 같으면 우린 무대책이에요. 그냥 죽어요. 단 패트리어트 3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8기나 있어요. 우리나라 공군 비행장 비행기 절단 날까봐. 그거는 15km 반경에서 요격을 해서 비행기를 못 때리게 해요. 저 앞에서. 그 8대인데 우리 서울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고 비행장에만 있는 거니까. 오늘 저 잘 몰라요. 그냥 들은 얘기 듣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들어서 알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건 살기가 지금 나쁜 환경이에요. 뭐 자연농원 뭐 동물원 뭐 아쿠아리움 뭐 안간한 데 없이 가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 안보 생명 사느냐 죽느냐. 저는 정부 수립동입니다. 해방되고 3년 후에 1948년에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1904년 울산의학 전해에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울산의학 1905년 그 해에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8.15 해방될 때 42이에요. 그러니까 40여 년을 일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돌아가신 게 63년인가 62년인가 그런데 한갑을 한 1년 남기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45년 하고 61년에 5.16이 났으니까 5.16 나고 나서 3년 더 가가지고 이 보릿고개가 끝납니다. 보릿고개가 아주 살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일제 강점, 식민지에서 전쟁, 6.25 폐허, 그리고 먹을 게 없는 가난, 잿더미 그런 속에서 우리 형제들을 낳고 길렀어요. 참,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1904년생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1860년생 그때예요. 월남 이상재 선생
서재필 선생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1850, 60년일 것 같으면 40년 후에 나라가 일제에 넘어갔잖아요. 그때 나라를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그냥 막 그냥 부정부패로 국력이 그냥 막 엉망이죠. 막 탕만 오리들 배만 채우고 도둑질만 하는 정부 관리들이. 이런 나라에서 할아버지 세대가, 내 할아버지 세대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얘기해. 저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탐욕하고 절약하지 않고 나라를 제대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 우리 아버지가 그 벼락을 다 맞은 거예요. 다 폭삭 다 맞은 거예요. 일제 치하에서, 전쟁에서, 가난해서 그러다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얼마나 가슴에 맞췄으면 우리들 먹이고, 우리는 전쟁 없이 지금 뭐 70여 년을 살아요. 이렇게. 그리고 살만하잖아요. 박 대통령 나와서 이거 뭐 보릿고개도 없어지고, 뭐 그거 세대를 이렇게 돌아볼 것 같으면 참 그 앞에 철종임금 시대, 영조임금 시대, 우리의 저한테 증조 고조 할아버지들 세대, 이게 후손들을 이렇게 되면, 나라가 이렇게 되면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잘 안 하고 정치를 하면요, 그 후손들이 그냥 날벼락을 맞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그 날벼락이 내가 겁나는 거예요. 아이들 참 무서워해, 겁나요. 저거 지금요 이 전쟁의 공포, 위험한 거, 이거 가난, 이걸 몰라요. 부전 넉넉하니까. 금나라 뚝딱하면 도깨비 방맹이 마냥 그냥 금방 나오니까, 미국 가자 그러면 미국 당장 가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동안 있다 다음 주에 뭐 저기 가자, 뭐 불국사 가자 가는 거예요. 해운대 가자 가는 거, 강릉 경포대 그냥 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나 그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5천만이 1년이면 약 1천조 원의 돈을 벌어들여요. 1200조 원, 뭐 하여튼 대략 그래요. 1조 달러 뭐 이 정도. 근데 우리나라 국민 5천만이 1억씩 1년에 세금을 내면 5천만이니까 5천조죠. 우리나라가 뭐 5천조는 예산이 안 되니까 4,400조가 좀 안 돼. 지금 376조인가 뭐 내년 예산이 376조, 365 하루에 1조 원씩이에요. 하루에 1조 원씩 정부 세금이 거쳐요. 그럼 국민 1인당 1년에 1,000만 원이면은 500조니까 1,000만 원 안 되고 한 800만 원씩 세금을 내죠. 그 대략 그래, 대략.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00조 원,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4만 달러 됐다 돼요. 그럼 4인 가지고는 3, 40이 1억 2천. 한 집의 소득이 4인 가지고는 3, 40이 1억 2천이 된다는 얘기인데, 1억 2천에서 세금을 하나 800만 원씩이면 4, 8, 30, 3,200만 원을 세금을 낸다는 얘기가 되는데, 1억 2천 중에서. 그 정치, 근데 텔레비전이고 역사고 책이고 전부 다 정치인들의 그 족적 발자취, 하루하루의 일과, 한국사도 연표도 보면요, 임금들의 그 역사 이야기 뭐 전부 다 그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그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게 더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이렇게 한국사도 이렇게 갈라져서 분류가 돼서 기록이 돼 갑니다만, 참 정치인 손을 들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포스터를 보면은 산적의 손, 도둑질하는 손, 난 그렇게 보여요. 내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가만히 보면 그 손보다 위대한 손이 있어요. 정치인의 손은 무슨 손입니까? 국민들이 갖다가 땀 흘려서 버는 돈을 내면은 그 돈을 쓰는 손이에요. 어떤 손이 위대한 손입니까? 갖다가 내는 돈이 위대한 돈이에요. 남이 벌어서 재벌이나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손이 위대한 손이에요. 국민들이 조물하게 손부터 이 볼펜을 하나 사도 이 속에 세금 들었죠? 담배 한 갑은 요즘에 2,000원 올려가지고 담배 한 갑을 하면 절반이 세금이죠. 휘발유 넣고 쌀을 먹고 무엇을 하든지 세금이 들었죠. 그걸 다 부과시켜서 그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뭐에다 씁니까? 자기들 다음 정권에 유리한 데다 써. 난 그런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다음 세대 자식들에게 유리한 데를 써야 되는데 다음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살을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자 빚이 3천조 원이라죠. 가계부채 1천조 원, 1천조, 국가부채 1천조, 공기업 부채 개인 부채 공기업 부채 1천조, 3천조요. 엄청난 돈입니다. 북한의 광물 자원이 7,300조예요. 우리 남한에 묻힌 광물 자원이 1,300조 원. 그러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빚을 그러면서도 이 안보에 대한 근본 대책을 키신저가 나와서 중동평화협상을 풀듯이 김정은이와 담판을 지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좋고 이거 해보자. 이게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런 전쟁의 나라를 물려줘서 되겠느냐. 그리고 빚의 나라를 물려줘서 되겠느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라도 우리의 빚을 좀 줄여보자. 빚을 줄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방비를 줄여야 돼요. 국방비를. 그리고 교육비를 늘려야 돼요. 복지비는 또 줄여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 될 수 있으면 같이 고생을 해야 돼요. 복지 분배를 잘해야 돼요. 꼭 복지를 해야 될 사람만 하고 선별 복지라고 하죠. 보편적 복지 말고 맞춤형 복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이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기를 뭐라고 유언을 했는가 하면 나의 후손들은 정치를 하지 말아라. 그집안에 그 이상재 선생 직계 후손들이 정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정치를 하면은 부패를 오염되지 않기가 거의 불가능이다. 자기가 정치를 해보니까 정치인이 정상적으로 월급만 가지고서 먹고 살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집 하나 장만을 거의 못한다.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재산이 제일 많지 않느냐. 그럼 뭐 한 번 장관이나 뭐 도지사 한 번 하고 나면 갑자기 몇십억이야. 그 월급 가지고 불가능해요. 그거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게 전부 다 빙땅. 그러니까 그거 참 희한하죠. 사업을 해도 몇십억. 그럼 평가는 거기선 등록재산이라는 건요.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매매가 기준으로 하면 그 5배, 4배예요. 그러니 기업을 해도 100억, 50억, 10억 이런 재산이 어려운데 월급쟁이 해가지고 그럼 무슨 높은 자리만 한번 들어가면 그거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참 그 구린 돈입니다. 검은 돈이죠. 근데 그 검은 돈 먹은 자식들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아직은 뭐 역사의 통계예요. 검은 돈 도둑질한 돈으로 자식을 먹이면요 자식이요 장애가 있어요. 뭐 장애 있는 사람들한테 결례된 말인지 모르지만 인성이 바르지 못해요. 그러면 말을 바꾸면. 그러니까 뇌물 갈비를 갖다가 아이를 먹이면은 애가 병이 나요. 정직하고 깨끗한 걸 먹여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고 참 군대 안 가고 살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대를 가서 국방비가 지금 뭐 연간 한 40조 원 쓰나요? 근데 한 400조 원이라면 10% 국방비가 20-30%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총액이. 제일 중요한 게 안 본데 그 다음엔 뭡니까? 그 다음에는 뭐 건강도 중요하고 복지도 다 중요하지만 교육이죠. 교육은 지금 뭐 한 53조라나 4조라나 올해가 데이터 그거 다 적으면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만지고 뭐 건설을 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뒤로 자꾸 검은 돈이 흥정이 들어오고 이권이 생겨서 이 손 들고 이 손 가지고서 나라의 미래에, 자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과일 나무가 있어요. 여기에 저 곡식이 있어요. 곡식을 잘 자라도록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데 까발려. 고선들 살기 어렵게 아주 골아파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미국에서는 아이들 군대를 안 가도 간단하죠. 군대를 간다는 게 3년을 허실해요. 뭐 1년 8개월인가 있지만 안아빵 그러고 심란하고 뭐 어쩌고. 우리가 어떤 나라를 물려줘서 우리 아버지가 참 벼락을 맞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그 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돌아가신. 근데 이거보다 지금 10배가 더 위험하다. 10배가. 아주 위험해. 아주 위험해. 지금 나라에서 나오는 식량은 우리 자급자족률이 지금 20%가 안 됩니다. 한국 땅에서 나오는 거 먹고 살게, 우리 국민이 먹을 게. 아니면 참 딴 나라에서 갖다 먹어야 돼요. 그 식량 전쟁 시대예요. 이런 것을요. 국제관계 잘 해야 되고 안보관계가 여기서 흐트러지면 안 돼. 더군다나 핵위협 저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휴, 땅값은 비싸가지고 충청남도 하나 가지면요, 저 브라질이나 남미나 어디에 가서 땅을 사면 충청남도 하나 가지면요 대한민국의 2배 되는 땅을 사요. 이건 뭐 우리는 땅값은 비싸고 먹을 건 안 나오고, 북한만 해도 티타늄이, 히토리온이, 우라늄이니 이 고급 소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고급 소재가 뭐가 있습니까? 금, 구리, 주석 뭐 이런 거 좀 나오다가 지금 거의 금강 다 패다. 연탄도 뭐 다 패고 뭐 연탄 돈도 안 됐지만. 그럼 우리 아이들 미래 어떻게 살 거예요? 분단은 됐고. 이건 큰 걱정입니다. 거기에다가 허영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이거 참 먹고 쓰는 것을 좋아할 망정 자식을 안 낳잖아요. 결혼을 안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너나 잘해라. 나요, 내가 인성을 하는 사람인데, 인성한다니까 내가 성자가 아닙니다. 내가 성인이 아니에요. 인성은 인성학을 한다는 사람이, 아니 나는 똥 안 쌉니까? 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학문으로 하는 건 하는 거고, 나도 부족해요. 나도 발실수도 많고.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자기의 뜻을 펼치고 실력 대 실력으로 죽이지 않고 살아나는 거, 상대를 밟지 않고. 지금은요, 사실 알고 보면 저놈이 그 선거를 하는 거 보면요,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살아. 새정치민주연합이 28 전당대회 며칠 후에 하잖아요. 진흙탕 싸움이라고 그러죠. 가장 저질이라고 그러죠. 상생, 윈윈, 상리, 공생, 공영,
이런 거에 대한 그 학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대가 이어져 나가려면 정치학의 원론이 아까 말한 세대학과 맞물려서 미래학으로 연결되면서 인성정치, 착한 정치, 그렇다고 위반자를 놔두라는 게 아니에요. 위반자는 강력하게 법치도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 후손 정치, 근검절약, 현규, 미소, 희원이, 은경이, 소리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인 줄 알아봐요. 얼마나 겁나갔어. 걔들은 모르잖아. 클수록 이제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주제가 뭐였습니까? 정치를 잘해야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 어른들의 참 진정한 대오각성이, 깨달음이 아이들에게 복으로 내려가기를 기원합니다.